무엇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실패 책임자로 꼽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 6명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무엇인지, 또 혐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오늘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모습부터 저희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구조 실패 책임 부분 혹시 인정하십니까? 저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저는 오늘 그 법원의 결정을 개의히 따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가지고 본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은 꼭 올리고 싶습니다. 초동대처 허위 보고는 인정 안 하십니까? 유가족 분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유가족 분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예, 김석균 전 청장의 모습 저희가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 지휘부 6명의 구체적인 혐의를 저희가 좀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손정혜 변호사께서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혐의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그 당시에 세월호의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묻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실 구조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다라는 게 주된 혐의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업무로서 어떤 성관주의 의무나 성실한 의무로서 구조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하지 않았고 특히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실 책임으로 인해서 303명이 사망을 했고요. 140명이 넘는 사람이 상해를 피해를 입었다라는 점이 혐의로 지적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초동대처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했다라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그리고 얼마 전이죠. 해경 관련해서 헬기 이송과 관련해서 그 임모군이 사실상 그 생존한 상태로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헬기 이송이 지연되는 바람에 한 4시간 40분 정도 지연되는 바람에 결국 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권리행사 방해죄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혐의 몇몇 가지 저희 좀 짚어봤는데 이게 지금 시간 자체가 지금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시간이 5년 9개월에 10개월 정도 흐른 상황에서 이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에 대한 의미를 짚어주신다면 저희가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사실 지금 세월호와 관련돼서 지금 조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작년 그 11월 달에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이 이제 발족이 되고 난 이후에 그동안에 이제 전 현직 그 해경 직원이라든가 또는 참고인들 또 세월호 선장 또 항해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당일 그 사항을 직접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왔었는데요. 지난 22일에는 해경청을 포함을 해서 약 한 10군데 압수수색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은 지금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구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예.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2015년 7월 달에 말이죠. 광주고법에서 1, 2, 3 정장에 대한 그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징역 3년으로 이제 낮춰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해양지휘부 그리고 해양경찰관에도 이 공동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1, 2, 3 그 정장을 했었던 그 김 전 경위에게만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은 과학하다.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아랫사람에 대한 어떤 그 책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것을 지휘를 할 그 어떤 책임이 있었던 해경지휘부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졌는데요. 예. 그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국가의 어떤 책임까지도 이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구속과 관련된 쟁점, 그러니까 지금 퇴선 지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 구조의 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청장의 입장을 보면 구조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다면요, 선정희 일단 변호사님. 김 전 청장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고 한 명이라도 구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었다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결국은 그 당시에 마련되어 있는 해경의 업무 가이드라인이나 그 통상적으로 해야 된 업무 수칙상 또 세계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선 명령을 즉시하는 것이 얼마나 명확한 업무 그 주의 의무 위반이었느냐 이런 점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더군다나 구조 요청을 요청하는 과정이나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 현장 현장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예. 그리고 각자 그 역할에 대해서 이것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수뇌부가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상태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 과정에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부실, 그러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혐의는 인정이 될 것이고요. 예. 혐의가 소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혐의가 소명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도망갈 염려라든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그 참사 당시에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와 법무부의 외압 논란이 있어서 이 건 구속 여부에 따라서 이 수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세월호 특수단이 이번에 신병 확보를 하는 것이 이번에 6명에 대해서 최초입니다. 만약에 범죄의 소명이 됐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 수사를 둘러싸서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수사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갖가지 외압이 있었다라는 많은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범죄가 성립된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법무부나 또는 검찰 고위직들이 이것을 막았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추후에 세월호 특수단은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그 당시에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조사도 이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예, 저희가 이 주제 마무리하면서 그냥 짧게요.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전망이랄까요?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오 교수께 좀 듣는다면요. 사실은 이제 영장 그 발부 여부라고 하는 것이 뭐 크게 나와 있는 것이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예.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지금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라고 봐도 거의 뭐 과언이 아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전 그 해양경찰청장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있어서의 어떤 그 상황적 판단, 뭐 자주 나오는 그 정무적 판단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일단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뭐 지금 새로 이제 발족을 합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그 수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라든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를 하게 된다면 이 6사람들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렇지 않고 어떤 그 커다란 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을 구속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건대는 뭐 구속 영장이 발부가 기각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